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드입니다. 수입차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많이 당황들 하시죠. 보험회사에서 말해주지 않는 필수 팁, 수입차 전손 처리, 전손 처리 기준과 또 미수전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수입차 사고 났을 때 합리적 선택, 많이들 당황하시죠. 아무래도 사고라는 게 자주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고, 특히나 차량 파손이 큰 어떤 사고들, 누구나 다 익숙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사실은 대처하기가 되게 난해합니다. 사고 나면 정신도 없죠. 정신은 없어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보험사 연락 또는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레카 기사님들이 가장 빨리 와서 어떤지 상황을 갖다 체크하시죠. 이럴 때 무턱대고 견인을 하기보다는 보험사 견인차인지 확인을 하고 차를 갖다가 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험사 견인차, 삼성화재다, 그럼 애니카 다이렉트, 이런 어떤 차량 명칭들이 떠 있죠. 그걸 확인하고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갈 거냐, 또는 1급 공업사를 갈 거냐, 혹은 또 잘 모르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다 보면 어떻죠? 레카 기사님들의 얘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지역이 되었건 내가 아는 지역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식 서비스 센터죠. 이건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마찬가지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 부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이제 프로모션 관련된 내용들을 올린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봐주실 게 벤츠 220D 아방가르드 6,850만 원이고요. 520D 럭셔리 플러스 6,750만 원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6,8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4년 정도 타시게 되면 이 차의 차량 가격들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차량가, 보험개발원에서 얘기하는 그 차량 가액은 대략적으로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전손 또는 분손 혹은 미수선, 얘기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전손이 무언가 했어요.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뭔가 차가 불이 붙은 건가? 혹은 뒤집어진 차를 얘기하나? 어이없게도 제가 예상한 것들은 다 틀렸죠. 자,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보험 목적물 전체가 멸실되어 발생한 손해로 인해 시장 가격을 상실한 것. 대략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 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차량가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잔존물을 소유권을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법을 전손 처리라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차량 수리비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또 어느 때 전손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 혹은 어떨 때 전손 처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제가 낱낱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에 또 대비적인 어떤 부분이 분손이죠. 파티션 로스. 결국은 분손은 전손보다는 수리 금액이 작게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손 처리가 될까 안 될까? 이 부분 때문에 인터넷상을 막 찾게 됩니다. 사고가 나고 나면 이제 뒤늦게서야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덧글들도 보고요, 자료들도 보고요. 그러다 보면 수리비가 차량가의 70% 이상은 나와야 전손 처리가 된다. 아니다. 80%는 나와야 된다. 무슨 소리냐? 야, 90% 정도 차량 가액 정도 나와야 전손 처리를 해주는 거다.
근데 과연 전선 처리 기준은 뭘까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보험사 기준 어느 정도의 손실인가가 중요합니다. 뒤에 자세하게 계산된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절대적 수치는 없어요. 차 종이 뭐냐도 중요하고요. 차량의 파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차량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적더라도 벤츠나 BMW나 뭐 아우디나 헤드라이트 이거 하나의 부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쵸? 대략적으로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손돼 가지고 교환한다라고 하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헤드라이트 하나에. 그리고 앞에 탕 받았는데 수리는 크게 안 들어갔는데 사람도 크게 안 다쳤어요. 에어백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또 이게 수리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만큼 받치고 다치고 했을 때 뭐 1000만원, 1200만원 이런 수리비가 훌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한번 제가 책정을 해봤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었고요. 차량 가액이 3000만원 정도 될 때 수리비가 1800만원, 그리고 하나는 3000만원일 때 수리비가 2100만원. 먼저 수리비가 1800만원, 즉 차량 가액이 한 60% 정도 될 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보험사의 지출 금액입니다. 여기서 견적 수리비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쵸? 수리비가 아니고. 그리고 수리했을 때 가정을 하는 거죠. 견적을 국내 어떤 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사업소, 기아사업소 들어가면 견적을 내줍니다. 견적서 자체를 따로 발행을 해줘요. 근데 BMW, 벤츠, 아우디, 기타 등등 수입차들은 견적서 자체만 발급을 안 해줍니다. 자, 이걸 뭐 상황에 따라서는 차를 어디다 입고를 시켰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을 하겠지만 일단 1급 공업사에서 견적서가 대략적으로 1800 정도가 발생을 한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나가게 될 수 있는 수리비, 자, 이걸 사업소로 입고를 시키게 되면 1800만 원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플러스 공임. 공임은 기본적으로 공업사보다 사업소가 적어도 100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3, 400만 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부품 단가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1급 공업사나 벤츠나 BMW, 아우디 서비스 센터나 보험회사 자체도 견적을 발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우더텍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시는 전문가들만 아시죠. 여기에 되면 부품 단가는 다 나와 있어요. 뭐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다만 공임비 책정 자체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임에서 수리가 하루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죠. 대다수가. 앞에 이제 견적 부분이 어느 정도 켜졌을 때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수리비 자체의 어떤 견적 비용이 달라지고요. 또 하나가 바로 렌트비죠. 요즘은 국산 승용차 기준으로 동일 시시 기준으로 렌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렌트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좋은 차로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2000cc 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180에서 하루에 9만 원씩 잡은 거예요. 30일 최대 270만 원. 그래서 180으로 기준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1980에서 2070 정도를 잡았어요. 1800에다가 렌트비 180, 그리고 플러스 알파겠죠. 공인비는 아직 넣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인비를 최소 수준인 100만 원만 넣었어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수리를 했을 때 대략 21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고 당사자는 수리가 아무리 잘 돼서 나온 차라고 해도 어쨌든 이제 사고차가 되는 거겠죠. 뭐 하나가 교환이 되고 그랬으면 결국은 사고차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차가 사고가 나서 중고차 시세가 뭔가 가격 하락이 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차량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차를 택하게 됐는데
뭐 바퀴를 먹었다든지 축을 먹었다든지 이러면 그만큼 차의 어떤 안정성도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전손 처리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럼 내가 전손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보험회사랑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저처럼 친절하게 자, 요 정도 수리비가 나왔으니까 전손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절대 안 물어봅니다. 뭐 수리 맡기세요. 뭐 하세요? 예, 세게 나오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내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수리비가 1,800 정도 나왔을 때 보험사의 지출 금액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전손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손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량 가액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등치대세를 갖다가 지원하게 되죠. 등치대세 7%는 뭐냐? 차량 가액에 준하는 7%예요. 그래서 이 등치득세는 새 차를 사시건 중고차를 사시건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렌트 비용은 10일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90만 원이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가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3,300만 원. 아까 여기보다 크죠. 근데 마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사고 난 차량의 잔존물의 매각 대금입니다. 이 잔존물 금액은 제가 1300에서 1500 정도를 잡았는데 다양한 케이스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제가 사고 났을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앞쪽은 뭔가 크게 사고가 났지만 뒤쪽은 멀쩡한 경우가 많고요. 그쵸? 또 뒤에서 뭐 옆쪽으로 이렇게 들이받쳤는데 또 앞쪽은 또 상대적으로 멀쩡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반적으로 센터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크게 발생을 하지만 이걸 뭐 재생부품 내지는 부품차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수리를 할 때는 비교적 싸게 수리가 가능하고요. 또 이걸 이런 금액을 주고 사간 업체가 다시 중고차로 나오게 되거나 이걸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름의 부품차로 희귀차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차를 사와서 이걸 다른 차 수리할 때 부품차로 쓰기도 하죠. 어쨌든 잔존물 매각 대감이 생각보다 갭이 클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거의 한 2천만 원을 준하는 수준이 나오기도 하겠죠. 물론 그 정도는 이제 흔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작은 금액 기준 정도 잡았을 때가 1,300. 그러면 보험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2,000에서 적게는 1,700까지 줄어듭니다. 자, 그럼 70%일 때 살펴보기 전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바로 차량 가액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건 이제 차량 기준 가액을 얘기합니다. 뭐 차량 기준 표준가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내지는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내 차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공시지가 같은 거죠. 아파트로 치면.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보험개발원이 있고요. 홈택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내가 보험 가입할 당시에 들어가 보면 내 차의 차량 기준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어요. 이걸 확인하거나 또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고요. 전손 처리 시 차량 가격을 갖다가 나한테 제시를 할 때 얼마로 책정을 해주느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는 위에 얘기한 이 차량 가액,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얘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대물로 할 때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중고차 시세라는 부분도 얘네들이 또 의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내 차량을 얼마다 해서 내주는 거죠. 내가 뭐 우긴다고 사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수리비가 차량가의 70% 수준 2,100만 원 정도가 나왔을 때는 어떤가? 보험사 지출 금액은 앞에 이제 계산한 방식과 거의 동일하죠. 견적비 2,100, 공임, 사업소 들어가면 더 나올 테고요. 렌트비 180에서 270. 그래서 뭐 렌트비 180으로 잡았을 때 2,280에서 2,370 정도. 그러면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나가는 금액은 약 2,47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보험자는 사고차를 소유하게 되고요. 차량을 수리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대략적으로 2,47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3천만원 마찬가지고요. 210만원 등취득세, 그 다음에 렌트비 90만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3,3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알파가 생깁니다. 잔존물 매각대금 1300에서 1500 정도. 13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가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2000에서 1800만원.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죠. 수리비가 1800만원 정도 나올 때 보험사에서 수리를 진행시켰을 때 2170만원이 나가게 되고요. 전손 처리를 했을 때는 1700에서 2000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은 적다라고 하면 170 정도, 크다라고 하면 470만원 정도. 결국은 차량 파손 부위, 또 이 수리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업체 입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60%는 전손 처리를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 그럼 뭐 수리 맡겨, 보험 처리해 줄게. 근데 70%만 돼도 얘기는 되게 달라지게 되죠. 수리했을 때 보험사 지출 금액은 대략적으로 2,470만원. 전손 처리했을 때는 1,800에서 2,000만원 정도. 그럼 차액은 470에서 670 정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보험사에서 이미 전손 처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즉, 전손 처리라는 건 나는 수리된 차를 갖다가 받는 것보다는 이걸 차량 가액만큼 보상을 받고 등취득세 지원도 받아서 뭐 새 차를 사거나 혹은 또 이거에 준하는 중고차를 사거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험회사에서도 지출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밀당을 하지 않고 그래 전손 처리해 줄게, 너 이걸로 수리하고 뭐 차 사고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 발생되게 됐을 때 또 하나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미수선 처리인데 뭐 시간 관계상 아마 미수선 처리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보험사한테 뭔가 사기를 쳐서 이득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거고요. 저한테도 어쨌든 도움이 되는 어떤 방안. 보험사에서 일단 수입차 같은 경우에 정식 서비스 센터 들어가가지고 수리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보험사 입장에서 이 렌트비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뭐 하루에 3, 40만 원 이상 나가는 고급 승용차들을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된다는 거. cc 기준으로 매긴다는 거죠. 2000cc, 3000cc. 그래서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방법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불안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수리 맡겨. 근데 수리를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는 거죠. 수리가 아무리 잘 돼서 나와도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차를 갖다가 차라리 새로 구하던가 아니면 사고가 덜 난 차를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방법을 못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선 처리, 분손 처리 이 부분이 이제 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서 정말 뭐 개 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 한번 낱낱이 얘기를 드려볼 테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드렸는데 바로 보험사 협력업체 있죠. 뭐 외제차 센터, 전문 수리업체라고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득과 실, 어떤 때 이용하면 좋은지, 또 어떤 때는 하면 안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